오늘도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요 행복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은 불행해져 버린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1897 by Paul Gauguin. 우리는 모두 어디로부터 왔고 또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끝내 답을 얻을 수 없다 해도 묻고 또 물을 뿐. 물음을 멈출 수는 없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다. 하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돋친 말은 자신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아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돋친 말은 자신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해요. 누군가의 삶에 가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시란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친 것을 말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따끔하고 아파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상처가 덧나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이를 말해주듯 우리가 잘 아는 두이노의 비가로 유명한 체코 태생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장미가시에 찔린 것이 덧나 죽었다고 합니다. 가시의 이런 점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일컬어 눈엣가시라고 하고, 불편한 상황이나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가시방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다. 하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장미는 가시가 없다면 장미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맙니다. 예쁜 장미는 가시가 함께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쁨의 가치를 더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미는 가시를 곁에 둠으로써 무수한 손길로부터 아름다움을 보전하고 예쁨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는 것에서 가시란 가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가시란 상처를 주는 위험한 존재로서의 가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시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가시,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시, 남에게 상처 줌으로써 고통을 주는 가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공경에 빠뜨리는 날선 가시, 남에게 사기를 치는 등 시시때때로 피해를 주는 상투적인 가시 등 가시의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런 삶의 가시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뒷탄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는 자신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 제각각이라지만 유독 가시가 돋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가시에 찔려 모두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가시는 가지가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은 가시 돋친 말입니다. 사람들은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곧잘 인식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곧잘 쓰는 말들이 상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하지 못합니다. 가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빠진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성을 가진 말들을 의미합니다. 가시 돋친 말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부드럽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몇 가지 표현들입니다. 첫째,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외모, 능력, 취향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모욕적인 언어입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는 대화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비난입니다. 너는 항상 이렇게 해 또는 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넷째,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해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위협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며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꼬는 말투입니다. 비꼬는 말투나 아이러니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시 돋친 말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이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서도 꿋꿋이 세상을 마주하고 버텨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삶의 가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며 두고두고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패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쌓은 성공이란 금자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요. 남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삶의 가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중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물 소개란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인 김옥림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림은 현재 시, 소설, 동화, 동시, 교양,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이다. 교육타임스 교육과 사색에 명언으로 읽는 인생 철학을 연재한 그는 1993년 시세계 신인상, 1995년 치아예술상, 2001년 아동문예문학상, 2010년 세번문학상, 2012년 순리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교양서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자기계발서, 명언의 탄생, 시집, 따뜻한 별 하나 갖고 싶다, 에세이,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등 다수이며 현재도 그의 작품 세계는 꾸준히 빛을 발하며 끊임없는 창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의 작품은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며 독자에게 삶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마법 같은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를 통해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며 독자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여운을 남기는 작가입니다.